자, 이어서 10번부터 13번 때 볼게. 이 텍스트에서 내가 주되게 요주의 결론을 어필하기 위한 형식으로 나는 비교대조와 접점인 역시 특징 장단점을 주의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자, 근데 첫 단락에서 회계란 이렇게 시작해. 블라블라 말한다, 그러니까 개념 명칭이잖아. 이게 그래서 기본 형식이잖아요. 어떤 텍스트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근데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걸 끌어들였어. 그럼 너희들은 바로 스탠바이 해야지. 말하고자 하는 거 2말 이상이면 비교대조 스탠바이 해라. 그랬더니 바로 블라블라 반의 회계는 이러잖아. 그럼 회계를 어필하기 위해서 예산이랑 비교대조 한 거야. 그지? 그러다가 그 다음 단락 보니까 회계가 이제 시작된단 말이야. 그럼 메인 토픽이 회계잖아. 그럼 메인 토픽 제시하는 구역에 부분 문제 밑줄 친 A 띄고 오비 문제도 있잖아. 그지? 그럼 이제 회계에 대해서 기장 방식을 추가시켰어. 그럼 이게 두 번째 단락의 토픽이야. 기장 방식을 2가지를 얘기했어요. 단식 보기 밑에 복식 보기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자, 비교 대조와 접점이 있는 게 특징 장단점이라고 했잖아. 복식 보기 앞에 용이하다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이게 바로 장점 단점이야. 그럼 아무리 얇게 썰어도 양면은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좋은 점, 용이한 점, 편리한 점만으로 끝나진 않을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역시 좋은 점, 단점, 좋은 점, 나쁜 점 비교 대조가 아마 예상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읽어 나가는 거지. 자, 복식 부기하면서 부채는, 자본은, 대차 평균의 원리란 A는 B의 개념 명칭 화제의 연속이지. 대변은, 가리킨다, 차변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령 반복 변화 시켜주면서 밑으로 두 번째 줄에 복식 부기는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서 블라블라블라 장점이 있다. 예상대로지. 자, 그럼 세 번째 단락에서 회계 정보 기록은 이거 막연하게 읽지 말고 항상 이전 단락의 토픽은 바통이라고 얘기했잖아. 기장 방식, 이거 2말이잖아. 단식, 복식 이렇게 있잖아. 기장 방식의 회계 정보 기록은 또 특정한 기준이 있다. 근데 우선 하면서 하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현금 유입 유출하면서 현금주의라 한다. 이렇게 또 개념 명칭 화제가 나오지. 근데 기억이 있으니까 또 니은 디귿은 최소한 예상할 수 있잖아. 그래서 현금주의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A직 B 반복 변화 시켜줘.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따라서 하면서 이제 최종 인과 구역이야. 그러다가 현금주의는 단식 부기 방식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게 연결점인데 두 번째 단락에서 단식 복식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또 예상할 수 있지. 현금주의 세 번째 단락의 토픽인데 단식 부기랑 연결시켰어. 그럼 복식 부기랑 연결되는 뭐가 더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걸 예상하고 이제 오른편 가는 거지. 그랬더니 두 번째 줄 끝에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래. 예상할 수 있지.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럼 뒤에 단점이겠지. 시작하면서 이게 장점과 비교대조 다른 점이 있는 걸 반복 변화 시켜주는 거지. 그러면서 또 마지막 줄에 또 단점이 있다 이렇게 나가잖아. 그럼 예상한 대로지. 비교대조 연결점 있는 특징 장단점. 그럼 네 번째 단락에 역시 니은 발생주의. 한 마디 더 나왔어. 자, 한 마디 더 나왔어. 그러면 이제 복식을 예상해야지. 그러니까 바로 밑으로 두 번째 줄에 복식 부기 방식 이렇게 연결되잖아. 자, 그럼 얘도 또 이제 논의 전개 방식을 또 예상하는 거지. 좋은 점이 있다. 근데 안 좋은 점도 있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거 내려가니까 수익은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비용은 또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게 이제 발생주의라는 거야. 이에 따라 이제 최종 인과 구역이야.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발생주의는 회계 장부 조작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럼 또 보겠어? 그 뒤에는 단점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글을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흐름과 형식에 따라서 이 텍스트가 뭘 어필하려고 하는지, 어떤 요지 결론을 위해서 계속 어떤 식으로 계속 수렴시켜 나가는지 그거를 예측하고 예상하면서 읽어가는 거지. 이건 주관적인 생각과 전혀 다른 거야. 알겠지? 다시 말한다. 텍스트에서 우세하게 비율과 비중이 높게 사용되는 형식 구역의 내용에 주의해. 알겠어? 텍스트에서 우세하게 비율과 비중을 높게 사용하면서 어필하려고 하는 내용, 그 구역에 주의하라는 거지. 두 번째 14번, 17번 때가 사실 이 3회에서는 나는 또 중요한 두 번째 텍스트라고 보거든. 이제 과학기술 텍스트인데, 과학기술 텍스트 원리 구조를 과정 단계별 설명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아. 자, 이 컨셉을 다시 리뷰해보고, 자, 이 과정 단계별 설명할 때 A는 B 개념 명칭 화제, 그다음에 원인 결과와 통하는 조건 근거, 요게 이제 빈번하게 사용되는 특징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 텍스트의 특징이야. 자,
통념 일반적이라고 하는 3부 1장의 베이스가 되는 형식이 있었잖아. 내용 전개 방식과 관련이 있는 통념 일반적인, 그다음에 대개 뭐 이런 식들 단어 뒤에 비교 대조가 연결되면 다른 각도 설명에 주의해라. 근데 요게 나는 주되게 요지 결론과 이제 수렴되는 형식이라고 봤어. 자, 봐봐. 첫 번째 단락에서 운동 상태 이렇게 시작해. 자, 그럼 세 번째 단락 원래의 위치 즉 평형점 A 즉 B 평형점 얘기를 해. 그러면서 밑으로 진동이라고 한다. 개념 명칭이지? A는 B라고 한다. 밑으로 두 번째 진동계라고 한다. A는 B지? 자, 그리고 여기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작했어. 일반적으로 진동계는 근데 그 이하에 탄성 요소, 질량 요소, 감쇄기 요소 설명했는데, 자, 일반적으로 시작했다가 비교 대조의 제스처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럼 일반적으로 진동계에 대한 걸 탄성, 질량, 감쇄기 요소를 설명한 거야. 그럼 여기에 집중하면 돼, 얘는. 그리고 진동은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변한, 이렇게 설명을 해. 자, 그리고 이어서 진동, 두 번째 단락에서 진동 연결점이 되지. 맞지? 기본 케이스 1은 기본이라고 했잖아. 자, 그러다가 이제 파동이 나와. 파동이 나와. 자, 파동에 대해서 예컨대 반복시켜 설명해줘. 그러다가 세 번째 단락에서 진동과 파동이 됐어. 그럼 케이스 3이지.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다 묶어주는 거지. 진동, 파동, 파동, 진동, 맞지? 자, 근데 여기 또 봐.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작해. 근데 이어서 하지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럴 때는 주의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통념 일반적인 대개 뒤에 비교 대조가 이어지면 주의하라는 거지. 그 뒷내용이 이제 키포인트가 될 확률이 높은 거야. 그래서 하지만 하면서 평형이라는 단어 나왔어. 이거 첫 단락 반복 표현화 구역에서 본 거 같지 않아? 맞지? 하지만 평형 하나의 다른 예. 그러니까 원자가 평형점에서 벗어나면 이제 조건 본 거지. 그러다가 오른편 넘어와서 이제 그걸 격자 운동이라고 한다. 개념 명칭으로 해. 자, 한편 또 원자가 평형점에서 벗어나게 되는 움직임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조건 근거 인과, 이게 조건 근거 인과 연속되는 구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인 결과와 조건 근거는 서로 통하는 구역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격자파 넣어. 자, 그런데 다음 단락을 봐봐. 양자역학에서의 양자화된 어휘풀이 있다. 읽어야지. 격자 진동. 야, 뒤에서 격자 진동과 격자파 얘기했었지. 근데 격자 진동 연결점 삼았지. 격자 진동 연결점 삼으면서 폰온이라고 하는 개념 명칭을 추가시켰어. 자, 이러면 얘도 케이스 2의 특징이 좀 냄새가 나잖아. 그지?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야. 폰온에 대해서 즉 반복 변화. 결정이 가진 열 에너지를 설명하는데, 진동수가 큰 격자 진동은 조건 근거. 격자 진동의 진동 폭이 커진다면 조건 근거. 이거 둘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조건 근거. 진동의 폭이 커지게 되어 조건 근거. 이렇게 됩니다. 의미한다. 근데 이외에도 비열도 폰온. 또한 폰온은 고체 전기 조각.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지. 자, 근데 내가 여기에 박스 친 이유는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의 연결점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조건 근거가 연속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여기서는 너희들한테 페이크 쓰기 좋은 구역인 것이.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한다. 자, 네 번째 단락에서 격자 진동, 세 번째 단락 연결점 주면, 그럼 너희들은 토픽 무게 중심을 머릿속에 퍼뜩 떠올렸어야 돼. 아, 얘는 진동과 파동 얘기했잖아. 진동과 파동 얘기하면서 일반적으로 통념에 벗어나는 평형 위치 벗어났을 때 얘기했잖아. 평형 위치 벗어났을 때를 격자 진동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진동과 파동과 진동 중에 진동 쪽에 무게 중심이 있네요. 진동 쪽에. 알겠어? 진동 쪽에. 그래서 말하는 거야. 얘들아,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단락 토픽의 무게 중심을 항상 체크를 준비해. 더 중요한 거 구역을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어. 지금 말한 것처럼 즉 원자 평형점 벗어나면 격자 진동에 대해서 네 번째 단락에서 토픽 연결점을 두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의 연결점 구역이 더 문제의 무게 중심의 비중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예측하고 스탠바이 하라는 거지. 이런 구역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라도 더 기억하고 저장하려고 해. 이걸 문제 풀 때 확인해 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